네, 시간이 워낙 초과한 관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황정영 연구위원님하고 김건혁 박사님의 그 토론 내용은 주로 제가 이 학회에서 이런 거 발표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저기 빨리 국회에 나가서 위기관리 기본법이나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채찍으로 듣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학자니까 좀 이렇게 가끔 학회에서 발표하는 것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장로순 교수님이 저랑 워낙 친한 관계였는데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따끔하게 또 질문을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우선 뭐 학계에서 효용성이 이게 검증된 프로그램에 있느냐, 또 이게 이 지표 관련돼서 과연 이게 얼마나 효용성이 있겠느냐, 또는 정보 수집이 더 중요하지 분석이 더 중요하냐는 다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정보 수집 자체는 워낙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정부의 총체적인 영향을 갖다 집결해서 해야 될 그런 문제고요. 정보 인프라 자체가 우리가 워낙 열악한 상황에 있어서 특정 국가한테 90%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 분석이라도 제대로 해야 우리가 정보 분석에 대해서 자율성을 흡수할 수 있고 다른 국가한테 의도당하지 않는 그런 점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직접 기회가 있어서 한번 가본 결과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더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발전되어 있고 학자들 외에도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들도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계에서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 펀딩 문제나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될 그런 생각이라고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하고요. 이 정보 분석 프로그램의 효용성은 어떤 걸 예측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어떤 것을 전혀 예상치 않았던 것을 블라인드 스팟을 갖다가 찾는 데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뭐 이렇게 대단히 잘 맞췄다, 90% 맞췄다기보다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갖다가 미리 여러 사람들이 공유된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알아내서 깨우치는 거, 그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정 교수님. 장노순 교수님이 걱정하는 것과는 제가 논문의 제일 마지막에 써놨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외국 스파이를 규제 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답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6페이지에 형법이나 군형법,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상의 목적 수행,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스파이 속수무책이다. 표현이 좀 강해가지고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실제로 속수무책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야기는 이 현행 실정법이 속수무책이라는 게 아니고 형법, 군형법, 국가보안법 목적 수행제 간첩제 조항이 속수무책이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실무에 근무할 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후지 TV의 서울 취급자는 진호하라라는 사람이 군 영관급 장교들에게 접촉을 해가지고 군사 기밀을 탐지한 그런 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형법이나 군형법상 간첩죄 적용이 안 됩니다. 안 되고 또 국가보안법상에 뭐 이거는 전혀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방어가 단체하고 연계가 있어야 되니까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이 간첩죄로 저는 처벌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한 개는 군사기밀보호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행히 이거는 군사기밀로 분류된 비밀이었기 때문에 군사기밀보호법으로 처벌이 됐습니다. 간첩죄죠. 그래서 이 간첩죄 조항이 외국인인 경우에 속수무책이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다행히 이 신호라는 사람이 수집한 것이 군사기밀로 분류된 그래서 군사기밀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기밀이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만약에 당시에 지금 현재 국가정보원이나 국가안전기획부의 어떤 직원과 연계해가지고 그 기밀을 뺐더라면은 아무 조항으로도 처벌할 수 없는 물론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이다 해서 공범으로 이렇게 궁색하게 처벌할 조항을 찾긴 찾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속수무책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 간첩죄 확대가 과연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단은 우리나라보다도 선진국가인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다 이렇게 간첩형 유행을 우리처럼 국가기밀의 탐지 수집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첩보 수집하는 유행까지 쭉 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보다도 더 인권이나 어떤 민주화 더 됐다고 하는 나라에서
이런 조항을 두고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죠. 그렇다면 지금 앞에 말하는 조기 경보라든지 이 방천막 구축 차원에서 이 실정법을 구축해 놓는다. 꼭 그 실정법을 했다고 해서 그 실정법으로 외국인을 처벌하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의 어떤 조기 경보론 차원에서 구축한 방천막 구축한다 이런 차원에서 실정법을 구축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첩 활동하는데 적국이 아닌 예를 들어 외국인들이 와서 이런 기밀이라든지 간첩 행위를 할 때 우리가 방첩 활동을 하더라도 수사권을 전제로 한 방첩 활동과 수사권이 없는 방첩 활동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기밀 탐지 수입 행위를 포착을 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걸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활용해서 그 처벌, 형사적 처벌하면 결국 외교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간첩죄로 처벌되고 처벌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여러 가지 외교상의 대응이라든지 다른 대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방천막 구축하는 차원에서 실정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이상으로 한국 정보활동 능력 강화에 관한 패널 1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